안녕하세요. 이번 8월부로 새롭게 이제 임대 분양에서 매매로 전환이 됐는데 강남구 논현동 40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미 다 지어져 있고 언제든지 이제 투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예전부터 논현동에 사셨고 논현동을 잘 알고 계신 본부장님, 네, 이 현장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이제 3년째 오픈톡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네. 저희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지로만 좀 뛰어들었었어요. 네. 아시는 대표님이 바로 또 득달같이 또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작년에 민간임대 때부터 봤는데 이번에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이제 하시는데 작년 민간임대 때부터 준공이 돼서 벌써 입주민들은 살고 계시죠. 그래서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오시면 아시겠지만은 고급 주택이죠. 고급 빌라라던가 아니면은 다가구 주택이라던가 사업이라던가 또 현장 바로 앞에 저희 M40 바로 앞에는 GIA 국제유치원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용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논현로 같은 경우에 청담 아이파크부터 시작을 해서 반포의 원베일리까지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신사역이든 논현역이든 합동역이든 신논현역이든 이게 사통 발달에 위치하여 있어서 이 살아보고 싶은 강남 한복판에 럭셔리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없어진 한신포차 쪽 같은 경우에는 원룸들이 많고 좀 시끌벅적한 분위기라면은 그렇죠. 이 논현 이동 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용한 주거 환경을 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 사저도 있었고 현재도 회장님들 고급 주택이 질비한 곳이 바로 논현동인데 이 신형의 고급 브랜드가 브라이튼입니다. 브라이튼 한남도 있고 현재 또 분양 중인 브라이튼 여의도도 있는데 브라이튼 현장들이 전부 다 신형 회장님의 자식 같은 현장이지만 특히나 이 논현 M40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아끼는 자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형과 포스코 건설이 힘을 합해서 만든 양산형 아파트가 아니고 프라이빗 럭셔리 아파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라이빗 럭셔리 아파트, 이제 하이엔드 고급 주거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저희 인섭 팀장님, 요즘에 강남구에 올라가고 있는 이제 하이엔드라는 명칭이 붙은 아파트나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요즘에 보면은 청담동, 그리고 압구정, 신사 이런 곳에 올라가는 게 100억대, 150억대 이렇게 나오는데, 부산은 또 400억대도 과연 이 분양가가 합리적인 분양가인지, 그리고 요즘에 자료도 많이 찾아보시고 임장도 많이 다니시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분양가가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브라이튼 M40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분양가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너무나 장황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작년이나 재작년 되게 불장 때 33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강남을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한 20억대 호가가 그렇죠.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포나 대치나 광교 동탄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이 좀 뜨는 지역이다, 아니면 전통적인 강자의 지역이었다. 기본적으로 평당 1억은 찍었죠. 얼마 전에도 경희궁자에도 20억이 넘었거든요. 맞아요. 사이트. 그런 거를 좀 봤을 때 비교를 해보자면 물론 불량대이기도 하지만 그런 위치적인, 그리고 입지적, 그리고 어디에 가치 평가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합리적인지 불합리적인지 이런 게 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용산에 있는 유엔사 부지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이제 오픈은 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저형 평당가가 한 2억에서 2.5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 거를 기준으로 뒀을 때는 또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저렴하기까지도 한 그런 분양가가 바로 이 브라이튼 M40가 되는 거죠. 새 아파트이기도 하고 신축, 당연히 신축이기도 한 이 럭셔리 아파트가 평당가가 1억이 안 된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거기다가 총 분양가가 20억대 중반이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청담이나 강남이 이제 부동산 1번지이긴 한데 이제 누구나 욕심을 낼 만한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분양가가 이렇게 오른다는 게 저는 그만큼의 기회비용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브라이튼이 아닌 다른 아파트나 다른 럭셔리, 고급 이런 것들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회비용을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기간을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섭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M40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다. 합리적이다. 그 합리적인 이제 이 브라이튼 M40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다 하실 수는 없어요.
매매 전환, 신규 매매 전환이 된 게 딱 29세대이기 때문에 그 29분만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죠. 덧붙여드리면은 현재 보시는 것이 전월세 환산표인데요. 이 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브라이튼 M40 84타입 기준으로 매매가 26억을 봤을 때 평균 전세가가 20억에서 21억 정도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민간임대 분양 시에 보증금이 한 3억 정도 더 책정된 전세가거든요. 보증금이 한 18억에서 19억 정도 됐기 때문에 이 강남 한복판의 프라이빗 럭셔리 아파트를 갭 투자로서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이 전세가로 따지면 거의 80%가 육박을 합니다. 84타입의 경우에는 이 표를 기준해서 평균 보증금 1억에 월세 한 750에서 800만 원 시세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요. 정부가 지난해 말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풀었죠. 네, 최대 50% 한해서 주담대를 허용한 만큼 신규 분양에 나서기에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된 것도 이번 브라이튼 M40 매매 전환에 힘을 실어서 많은 분들이 벌써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또 계약금 10%의 잔금료에는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 내년까지 넉넉하게 드리기 때문에 또 반대로 잔금 하시면은 또 입주가 바로 또 가능하신 것도 큰 장점이 되겠죠. 네, 말씀하셨듯이 이 매매가는 노년이 좀 낮은 편이긴 해요. 주변 상황을 봤을 때. 하지만 이 월세가 같은 경우나 뭐 전세 뭐 이런 거 봤을 때 반포나 대치보다 높은 특징이 있어서 월세나 수익형, 시세 차익형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눈여겨보시기도 하고 실제로 또 계약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논현동의 경우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고급 주거, 전월세 수요가 조금 훨씬 많은 게 지금 실황인데요. 이렇게 M40 같은 경우는 논현동 소규모 단지형 아파트들은 이번 불황에서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전용 추후에 설명을 좀 드리기는 하겠지만 전용 면적 대비 60%에 육박하는 엄청난 대지 지분. 그게 진짜 큰 면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서비스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큽니다. 네. 서비스 면적 같은 경우가 84타입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10평에서 12평 이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 면적이나 전용률 같은 경우가 82%, 제가 계산한 거로 제일 작은 게 80% 정도였어요. 맞아요. 일반 아파트보다 전용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브라이튼 M40 그 주변에 비교될 만한 현장을 찾기가 좀 솔직히 힘들어요. 일반 아파트하고 비교하기도 조금 그렇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바로 옆에 있는 브라운스톤이라든지 이런 고급 주거 빌라 단지하고 비교하기도 좀 그런데 혹시 지금 근처에 비교될 만한 현장이 있는지 혹시 비교될 만한 현장이 있나요?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고객님들 오시면은 좀 비교군을 잡아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입지의 특성인지도 몰라도 거래량이 없어요. 논현동의 특징이죠. 그래서 M40하고 비교군이 어디가 좀 될 만한 데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신규 현장은 일단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비슷한 입지에 있는 비슷한 평형대로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이 논현동에 위치한 동양 파라곤, 네, 그리고 청담 린든 그로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일단 둘 다 강남 논현 일대의 비교군으로 굉장히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평형수가 대형 평수와 소형 평수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군으로 잡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먼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논현동 특성상 거래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실거주를 주로 하시고 전월세 같은 매매보다는 전월세 수요가 조금 많아서 좀 오랫동안 거주를 하시는 그런 곳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죠.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수요가 일단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이 매매가 이것도 말씀하셨지만은 매매가 자체가 이 반포나 반포자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한 달에 몇 번씩 찍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찍히는데 어떻게 되죠?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되게 느꼈던 게 비교군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게 다 신기하게도 1년에 한 번씩만 거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매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하기가 조금 수월하기도 했는데 일단 동양 파라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신고가가 찍혔습니다. 최근에 시킨 게 66평 대형 평수죠. 대형 평수인데도 올해 7월 달에 48억에 신고가가 찍혔어요. 근데 이게 뒤에 것까지 또 봐야 되잖아요. 21년 같은 경우 4월 달에
31억 5천을 신고가가 찍혔었고, 그 다음에 22년 같은 경우 4월, 똑같이 4월, 1년의 텀을 두고 24억 5천이 찍혔습니다. 네. 물론 21년과 22년에 비교할 수 있는 차이점은 좀 있어요. 불장과 좀 하락장일 때. 네. 근데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20%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네. 그 다음에가 신기한 거예요. 올해 7월에 갑자기 거의 2배가 넘는, 2배가 넘는 가격이 이 2배 정도 되는 가격이 48억에 신고가가 또 갱신이 됐죠.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이 아픈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아프신 걸 듣고 싶으시다면 꼭 전화를 주셔가지고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본부장님께서 네. 말씀을 하실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갭이 얼마 안 됐었거든요. 작년만 해도. 갭이 7억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갑자기 매매가가 15억 이상이 뛸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던 바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의 비교군인 이제 청담 랜든그로브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청담 랜든그로브는 대형 평수는 거래량이 없어요. 네. 대신에 저희 브라이튼 M40와 비교를 할 수 있는 비교군인 30평대를 비교를 할 수 있는 실거래가가 있습니다. 청담 랜든그로브 같은 경우에 30평대가 주로 많이라고도 하기도 힘들어요. 여기도 거의 1년에 한 번씩 거래가 됐기 때문에 특징이죠. 네, 비교를 해봤는데 20년 6월 달에 3년 전이죠. 3년 전 6월 달에 21억 7천, 그리고 그 1년 뒤인 21년 2월 달에 28억으로 7억 정도 상승된 가격으로 또 실거래가가 찍혔죠. 그리고 작년 22년 3월 달에도 33억을 마지막으로 실거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비슷한 입지를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청담 동일일지라도 길만 건너면 있는 학동입니다. 학동로죠. 학동로에 있는 청담 동이긴 한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장이 끝난 다음 하락기였던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지역에서는 거래 물량 자체는 좀 적으나 그런 가격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위치가 되는 거죠.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죠. 그렇죠. 거래량이 없는 대신 한 번 있으면 쭉쭉 뛴다. 거래량이 없는 이유도 덧붙여 드리면은 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이제 안 나가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데 어떤 사연이 있어서 매도를 하실 때도 급하실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 가격을 낮출 필요도 없고, 이 가격에 사실 거면 사시고 아니면 마셔라.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신고가가 찍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말 그대로 주거만을 위한 공간이구나 라는 게 너무나 크게 각인이 됐죠. 그래서 브라이튼 여의도하고도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게 주거 공간을 찾으시는, 조용한 주거 공간 찾으시는 분들은 노년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니면 고층주라던가 아니면 좀 복잡하면서도 또 주말에는 또 한산한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 또 브라이튼 여의도 선호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작년부터 이제 민간 임대에서 현재 이제 매매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는 이제 브라이튼 M40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브라이튼 여의도 건물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민간 임대를 생각하고 현재 브라이튼 M40에 지금 여기 전세 물건 나온 거 없냐, 월세 물건 나온 거 없냐, 이런 문의를 꽤 많이 주세요. 실제로 많습니다. 네, 실제로 진짜도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시자면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만나 뵙고 있는 고객들한테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저희가 현장에 설득을 당해야지 저희가 또 고객분들을 설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가 진행하는 현장에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고객분들을 설득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추천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노년 브라이튼 M40가 위치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쵸. 매도하실 때 땅값이랑 건축비만 받고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임대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된 후에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면 이 가격이나 청약 자격 없이 매매할 수가 있게 됐어요. 민간임대법에 바뀌어서. 그래서 민간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조건만 맞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도슨트 투어 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한 후에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인섭팀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 29분만
이런 좋은 조건에 만나보실 수가 있게 된 거고 정말 합리적인 분양가, 평당 8천 정도의 분양가를 만나보실 수가 있게 된 거고요. 이 주변 시세대로 만약에 매도를 나중에 추후에 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분양가 규제를 받을 때보다 분양가를 상당히 올려서 시세 차익도 바로 보실 수 있을 거라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브라이튼 앤포티만의 이제 컨시어지 서비스들. 네. 자, 우리가 모두 보면서 와 정말 좋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설명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뭐 보안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굴지의 보안 업체죠. S1에서 시간별마다 항시 순찰을 돌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CCTV들로 보안에 구멍 없이 밤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일단 프라이빗한 그런 럭셔리 하우스에 걸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보통 정문이라고 하는 웰리스 라운지로 딱 들어가면은 그 향. 그렇죠. 향이 너무 좋아요. 신영 회장님이 저희 곤잠 CC 가셨다가 향이 마음에 들어서 저희 이제 시그니처 향이 됐죠. 고객님들이 항상 웰리스 라운지 들어가실 때마다 물어봐요. 이거 향 뭐냐고. 너무 좋아요. 딱 브라이튼 앤포티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게 웰리스 라운지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고객분들도 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입주율이 벌써 한 60에서 70%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저희가 2종 주거시설인데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같이 안고 했기 때문에 현재 돼 있는 단지 내의 규모보다 좀 커뮤니티가 많은 편이에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또 이용하시려고 또 셀럽분들도 많이 이주를 하시는 상황이고요. 아까 인서피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웰리스 라운지에 보시면은 신형에서 오시오 리빙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호텔리어 출신의 이제 비서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사인티 몇 시에 잡아달라. 그럼 잡아줍니다.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뭐 룸클린 서비스도 있고, 뭐 하다못해 이제 구두 닦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거 좋아하시더라고요. 펫케어 서비스. 맞아요. 그런 서비스 하나하나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사시는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편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CEO 라운지, 뭐 오픈 키친, 웰리스 라운지 다 좋은데 오픈 키친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네. 오픈 키친 같은 경우에는 왜 소규모로 가족분들 모시고 이제 식사할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뭐 돌잔치나 아니면 뭐 결혼식 필요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장소 섭외도 되게 까다로운데 여기는 한 방에 해결이 되잖아요. 케이터링 서비스만 부르면 그걸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거기서 진짜 소규모다. 그럼 거기서 음식을 또 해 드실 수도 있으니까. 뭐 유튜브에 정말 뭐 웰리스 라운지부터 뭐 저희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안에 있는 샘플하우스까지 많은 영상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 안 담기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분위기와 아까 이석희님 말씀하신 그 시그니처 향과 이런 거를 다 아우러져 봤을 때 실제로 오시는 게 제일 엠포티의 매력을 느끼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영상을 찍거나 뭐 이렇게 고객님들 오시거나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임장을 꼭 해보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구나 여기는 이미 준공이 되고 사용 승인이 난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택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백견이 불여일행입니다. 네, 계속 보시는 것보다는 한번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단지 내 조경들이 너무 예뻐서 그게 제일 인상적이고 손님분들도 왔을 때 여기는 주변 분위기하고 다르게 여기만의 특별한 공간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강남 한복판인 걸 안 믿으시죠? 네. 너무 조용해서. 그리고 또 조명이 사계절 내내 또 분위기에 맞게 바뀐다면서요. 네. 꽃이 피는 수목으로만 이제 심기 때문에 사계절 뭐 겨울은 아니겠지만요. 겨울은 좀 제외하고. 그래서 꽃이 피는 계절 같은 경우에는 꽃과 함께 생활을 또 영위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꼭 직접 오셔서 브라이튼 엠포티의 품격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완공이 되어 있고 지금 입주민들이 이제 이용을 하시는 주거 단지다 보니까 브라이튼 엠포티 무조건 예약제로만 샘플하우스 관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